매일 같은 도시락 하나. 낡은 할머니의 고집. 그 도시락이 향한 곳을 본 순간 나는 무너졌다. 그녀가 지킨 건 밥이 아니었다. 목숨이었다. 오후 2시 도시락 가게 따뜻한 집의 유리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낡은 검정 코트를 입은 노인이 들어섰다. 흰머리는 질끈 묶여 있었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다. 손에 든 낡은 가죽 손가방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영순. 78이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쪽에서 사장 이정훈이 기계적으로 인사했다. 그의 눈엔 피곤함이 가득했다. 30대 중반, 이 가게를 운영한 지 벌써 5년째였다. 요즘엔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매장 손님은 점점 줄고 있었다. 그래서 더 바빴다. 포장, 배달, 청소까지 혼자 해야 했다.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영순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녀는 항상 같은 메뉴를 주문했다. 제육볶음 도시락 7,000원짜리. 반찬은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김치. 밥은 보통 늘 똑같았다. 정우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또 저 할머니구나. 3개월 전부터였다. 매일 오후 2시 정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왔다. 같은 시간, 같은 메뉴. 한 개만 사갔다. 처음엔 단골이라 반가웠다. 하지만 요즘엔 그저 귀찮았다. 매장에 오래 머무르지도 않고 다른 메뉴를 주문하지도 않았다. 그냥 도시락 하나만 사가는 할머니. 가게에 아무 도움도 안 됐다. 잠시만요. 정우는 주방으로 들어가 도시락을 포장했다. 플라스틱 용기에 밥을 담고 제육볶음을 올렸다. 반찬 3가지를 작은 칸에 담았다. 뚜껑을 덮고 비닐봉지에 넣었다. 5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영수는 카운터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동상처럼. 여기요. 정훈이 도시락을 건넸다. 영수는 손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냈다. 낡은 검정 지갑. 지퍼가 반쯤 고장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우는 거스름 돈 3,000원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영순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엔 간절함 같은 게 묻어 있었다. 하지만 정우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이미 다음 배달 주문을 확인하고 있었다. 영수는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손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가게를 나갔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 정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 나이에 혼자 사시나 보지. 불쌍하긴 한데. 뭐?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배달 주문이 3건 더 들어와 있었다. 그는 서둘러 포장을 시작했다. 영수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오후 2시 5분. 가게 앞 골목길. 영수는 천천히 걸었다. 무거운 손가방을 꼭 쥐고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 오늘도 도시락을 샀다. 오늘도 그 아이에게 밥을 줄 수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다. 신호를 기다렸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그녀를 힐끗 봤다. 낡은 옷, 구부정한 자세. 여자는 고개를 돌렸다.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익숙했다. 사람들의 시선, 무시, 판단. 그 모든 것에 신호가 바뀌었다. 영수는 천천히 길을 건넜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목적지는 멀지 않았다. 20분만 걸으면 됐다. 그 20분이 그녀에겐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정우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는 그저 귀찮은 단골 정도로만 생각했다. 매일 와서 하나만 사가는 할머니, 가게에 별 도움 안 되는 손님,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그 도시락이 어디로 가는지, 왜 그녀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오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았을 때 그는 무너질 것이었다. 오후 2시 30분, 영수는 여전히 걷고 있었다. 손가방을 꼭 쥐고 도시락을 지키듯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절대로. 다음날 수요일, 점심시간이었다. 오후 12시 30분, 가게는 사람들로 붐볐다. 직장인들이 줄을 섰다. 빨리 주문하고, 빨리 먹고, 빨리 돌아가야 했다. 다들 바빴다. 정우는 정신없이 주문을 받았다. 김치찌개 도시락 2개, 불고기 도시락 하나, 닭강정 도시락 3개. 주문이 밀려들었다. 그는 주방과 카운터를 오가며 요리했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손님들은 불평했다. 좀 빨리 안 돼요? 늦어서 회사 못 가겠네. 정우는 사과했다. 최대한 빨리 했다. 그래도 손님들은 불만스러워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가게를 운영한다는 건 이런 거였다. 매일 반복되는 전쟁. 오후 1시, 손님들이 빠져나갔다. 가게는 조용해졌다. 정우는 잠시 숨을 돌렸다.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다. 그때 유리문이 열렸다. 영순이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 낡은 검정 코트, 구부정한 등. 그녀는 천천히 들어왔다. 정우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또 왔구나.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가게 안에 다른 손님이 있었다. 중년 여자 둘.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들은 영순을 봤다. 그리고 수군거렸다. 어머, 저 할머니 또 왔네. 맞아. 어제도 봤어. 매일 온대. 혼자 사시나 봐. 불쌍하긴 한데. 근데 저렇게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떡해. 좀 그렇잖아.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가게 안에 울렸다. 영수는 듣지 못한 척했다. 아니, 정말 듣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카운터 앞으로 걸어갔다. 천천히. 정우는 눈을 피했다. 어색했다.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거슬렸다. 그는 빨리 주문을 받고 싶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건조했다. 오늘도 제육볶음 도시락이요. 영순이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떨렸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으로 들어갔다. 포장을 시작했다. 그동안 중년 여자들은 계속 수군거렸다. 저 할머니 돈은 있나 봐. 매일 사 먹으니까. 그래도 혼자 사시면 외로울 텐데. 자식들은 뭐 하나. 왜 안 모시고. 영수는 카운터 앞에 서서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다. 익숙한 무시, 익숙한 판단.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5분 후 정훈이 도시락을 들고 나왔다. 영수는 지갑을 꺼냈다. 10,000원을 건넸다. 거스름돈을 받았다. 그리고 도시락을 받았다. 따뜻할 때 드세요. 정훈이 말했다. 기계적인 멘트였다. 고맙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때 손가방 지퍼가 열렸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낡은 손수건, 약봉지 몇 개,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영수는 당황해서 허리를 숙였다. 무릎이 좋지 않은지 움직임이 느렸다. 정훈이 재빨리 다가갔다. 물건들을 주었다. 약봉지를 보니 혈압약이었다. 수첩을 보니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수첩을 넘겨보지 않았다. 그냥 건넸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황급히 물건들을 주워 담았다. 손이 계속 떨렸다. 중년 여자들이 웃었다. 비웃는 건지 안타까워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웃음이었다. 영수는 더 당황했다. 그녀는 서둘러 가게를 나갔다. 정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저 할머니 진짜 불쌍하다. 중년 여자 하나가 말했다. 그러게. 근데 뭐 어쩌겠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을 하고 나갔다.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정우는 혼자 남았다. 그는 창밖을 봤다. 영순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손가방을 꼭 쥐고. 그날 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저 할머니는 왜 매일 올까? 혼자 사나? 자식은 없나? 왜 항상 도시락 하나만 살까? 궁금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진 않았다. 그는 피곤했다. 내일도 바쁠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떠올랐다. 낡은 지갑, 약봉지, 수첩에 빼곡한 날짜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저 할머니의 이야기가. 하지만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알 필요 없다고. 그냥 손님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잠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수는 계속 왔다. 매일 오후 2시. 같은 메뉴. 같은 시간. 정우는 이제 그녀를 보면 자동으로 도시락을 준비했다. 말도 없이. 주문도 받지 않았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금요일 오후였다.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가게는 한산했다. 비 오는 날엔 배달 주문만 늘고 매장 손님은 줄었다. 정우는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장사가 안 됐다. 요즘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걱정이었다. 재료비는 오르고 손님은 줄고 이러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오후 2시 정각. 유리문이 열렸다. 영순이었다. 비를 맞고 왔는지 코트가 젖어 있었다. 머리도 축축했다. 우산도 없이 온 것 같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정우는 그녀를 봤다. 순간 짜증이 났다. 저렇게 비를 맞고 와서 도시락을 사간다고? 집에서 그냥 밥을 해먹지. 왜 굳이? 그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제육볶음 도시락이죠? 그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네.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재료비가 올랐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매일 와서 하나만 사가는 게 짜증났으니까. 그는 7,000원짜리 도시락을 8,000원으로 올렸다. 포장을 마치고 나왔다. 영순에게 건넸다. 8,000원입니다. 영순은 잠시 멈췄다. 눈을 깜빡였다. 어제까지 7,000원이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갑을 열었다. 10,000원을 꺼냈다. 거스름 돈 2,000원을 받았다. 그리고 도시락을 받았다. 재료비가 올라서요. 정훈이 변명처럼 말했다. 괜찮아요. 영순이 미소 지었다. 밥은 소중하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다. 밥은 소중하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 정우는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영수는 도시락을 들고 나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정우는 창밖을 봤다. 영순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장사니까. 가격을 올린 건 당연한 거야. 그날 저녁 정우는 매출을 정리했다. 오늘 번 돈은 15만 원. 평소보다 적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이래서야 월세도 못 낸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온라인 광고를 알아봤다. 배달앱 수수료도 확인했다. 전부 돈이었다. 돈. 월요일이 됐다. 영수는 다시 왔다. 오후 2시 같은 시간. 정우는 이번엔 더 무뚝뚝하게 대했다.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다. 8,000원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냈다. 하지만 이번엔 거스름돈이 없었다.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정우는 12,000원을 거슬러 줬다. 혹시 반찬 좀 더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반찬 추가는 1,000원이에요. 아, 그럼 괜찮아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이대로 주세요. 정우는 도시락을 건넸다. 영수는 받아들고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다. 정우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무시했다. 화요일. 영수는 또 왔다. 이번엔 손이 더 떨렸다. 지갑을 열 때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주었다. 정우는 돕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끼고 기다렸다. 수요일. 영순의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다. 목소리도 더 작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도시락을 샀다. 8,000원을 냈다. 그리고 나갔다. 목요일. 정우는 문득 궁금해졌다. 저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한테 저 도시락을 주는 걸까?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다. 그리고 매일 같은 메뉴를 시킨다는 것도 이상했다. 보통 사람들은 질리기 마련인데 그는 그날 저녁 내내 생각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그는 결심했다. 오늘은 할머니를 따라가 보자.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보자.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다. 오후 2시 영순이 왔다. 정우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건넸다. 영수는 받아들고 나갔다. 정우는 재빨리 앞치마를 벗었다. 가게 문을 잠그고 그녀를 따라갔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오후 2시 10분. 하늘은 잿빛이었다. 먹구름이 몰려왔다. 정우는 재빨리 우산을 폈다. 그리고 영순의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20m 앞에서 천천히 걸었다. 비를 맞으며 우산도 없이. 정우는 마음이 불편했다. 왜 우산도 안 가져왔을까? 저러다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하지만 그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냥 뒤에서 따라갔다. 궁금증이 앞섰다. 영수는 횡단보도를 건넜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정운도 따라 들어갔다. 골목은 어두웠다. 오래된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담벼락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여긴 재개발 예정 구역이었다. 곧 철거될 곳. 영수는 골목 끝으로 걸어갔다. 그곳엔 낡은 판잣집이 있었다. 지붕은 함석으로 덮여 있었고 벽은 나무 판자였다. 문짝은 삐걱거렸다. 영수는 그 집 앞에서 멈췄다. 손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었다. 정우는 담벼락 뒤에 숨어서 지켜봤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바람 때문에 비가 옆으로 날렸다. 그는 숨을 죽였다. 영순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들어가 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궁금증이 이겼다. 그는 조심스럽게 집 가까이 다가갔다. 창문이 있었다.
반쯤 가려진 커튼 사이로 안이 보였다. 정우는 몸을 숙이고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방 안에 침대가 있었다. 낡은 철제 침대. 그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다. 젊은 남자였다. 아니, 청년이었다. 30쯤 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다. 산소호흡기가 코에 꽂혀 있었다. 링거가 팔에 연결돼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감겨 있었다. 영순이 침대 옆에 앉았다. 도시락을 열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밥을 떴다. 아주 조심스럽게 청년의 입에 가져갔다. 청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순이 밥을 넣어줬다. 청년은 천천히 씹었다. 삼켰다. 엄마 왔다. 영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오늘은 계란말이도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눈을 뜨고 어머니를 봤다. 눈빛에 고마움이 가득했다. 영수는 미소 지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계속 밥을 떠서 먹여줬다. 정훈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손에서 우산이 떨어졌다. 철컥 소리가 났다. 영순이 창문 쪽을 봤다. 정훈은 황급히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왜 매일 오후 2시에 왔는지, 왜 같은 메뉴만 시켰는지, 왜 도시락 하나만 샀는지,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들고 갔는지. 그 도시락은 그녀의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병든 아들,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는 아들. 그 아들에게 매일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 그녀는 비를 맞으며 걸었던 것이다. 정우는 눈물이 났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안했다. 너무 미안했다. 그는 그녀를 무시했다. 귀찮아했다. 심지어 가격까지 올렸다. 그런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일어날 힘이 없었다. 그는 하늘을 봤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그는 소리 없이 울었다. 방 안에서 영수는 여전히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사랑을 담아. 그 모습이 정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오후 2시 40분. 정훈은 겨우 일어섰다. 몸이 무거웠다. 그는 떨어진 우산을 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다. 돌아가는 내내 그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가게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젖은 옷을 벗었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장면뿐이었다. 영순이 아들에게 밥을 먹이던 모습, 그 눈물, 그 미소, 그 사랑.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천장만 바라봤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그는 자신이 한 짓을 후회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부터 달라지겠다고.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적어도 미안함을 전하겠다고. 토요일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다. 오전 9시, 그는 주방을 청소했다. 재료를 확인했다. 그리고 특별히 신경 써서 제육볶음을 만들었다. 고기도 더 넣고 양념도 더 신경 썼다. 반찬도 평소보다 많이 담았다. 오후 2시가 됐다. 정우는 카운터 앞에 서서 기다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늘 그녀를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그는 혼란스러웠다. 오후 2시 5분 유리문이 열렸다. 영순이 들어왔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 낡은 코트, 구부정한 등. 하지만 정훈의 눈엔 달리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귀찮은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위대한 어머니였다. 어서 오세요. 정훈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도 제육볶음 도시락이요. 영순이 말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훈은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을 꺼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았다. 반찬도 5가지나 담았다. 그는 정성껏 포장했다. 그리고 카운터에 올렸다. 오늘은 서비스입니다. 정훈이 말했다. 영수는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돈을 내야죠. 아니요.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정훈의 눈빛이 진지했다. 영수는 난처해했다. 그녀는 지갑을 꺼냈다. 안 돼요. 공짜로 받을 순 없어요. 할머니. 정훈이 카운터 밖으로 나왔다. 그녀 앞에 섰다. 제가 할머니를 오해했어요. 죄송합니다. 영수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을? 저 어제 따라갔어요. 할머니가 어디 가시는지 봤어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드님께 밥을 드리시는 거 봤어요. 영순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알려지다니. 아니에요. 정훈이 급히 말했다.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제가 부끄러워요. 할머니를 귀찮아했던 제가. 정훈은 눈물이 났다. 그는 영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영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요. 제 잘못이에요. 저는 장사만 생각했어요.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훈은 눈물을 닦았다. 이제부턴 달라지겠습니다. 매일 좋은 도시락을 만들어 드릴게요. 영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날부터 정훈은 변했다. 그는 매일 오후 1시부터 영순의 도시락을 준비했다. 재료를 최고급으로 골랐다. 고기도 더 넣고 밥도 더 정성껏 지었다. 반찬도 5가지씩 담았다. 그리고 가격은 받지 않았다. 영수는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정훈은 고집했다.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결국 영수는 받아들였다. 매일 오후 2시 그녀는 여전히 왔다. 그리고 도시락을 받아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훈은 더 나아가기로 했다. 그는 영순의 집을 찾아갔다. 골목 끝 판잣집. 그는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영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도시락 가게 사장입니다. 문이 열렸다. 영순이 놀란 얼굴로 나왔다. 어떻게 여길? 혹시 아드님을 뵐 수 있을까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정훈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낡은 가구, 그리고 침대 위에 누운 청년. 정훈은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락 가게 사장 이정훈입니다. 그는 인사했다. 청년은 눈을 떴다. 그리고 입을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훈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청년의 손을 잡았다. 앞으론 제가 매일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어 드릴게요. 꼭 건강해지세요. 청년은 눈물을 흘렸다. 영순도 울었다. 정훈도 울었다. 그 작은 방 안에서 세 사람은 함께 울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매일 2개의 도시락을 준비했다. 하나는 청년을 위한 것, 하나는 영순을 위한 것. 그는 자신에게 벌을 주듯 최선을 다했다. 이게 그의 속죄였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화요일 오후, 정우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청년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폐렴이 왔다고 했다. 정우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3층 병실. 정우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영순의 목소리. 정훈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 위에 청년이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영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할머니. 정훈이 다가갔다. 사장님 오셨어요. 영순이 약하게 미소 지었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대요.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래요. 영순의 목소리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안도했다. 그는 침대 옆에 섰다. 청년을 봤다. 청년도 그를 봤다. 눈빛이 전보다 밝았다. 제 아들 준호예요. 영순이 말했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5년 전에 목 아래가 마비됐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하지만 의식은 멀쩡해요. 다 알아들어요. 영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밥이에요. 제가 사다 주는 도시락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매일 같은 메뉴를. 네. 이 아이가 제육볶음을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요. 영수는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에요. 따뜻한 밥 한 끼.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 없이. 사장님, 울지 마세요. 영순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괜찮아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 준호가 매일 맛있는 밥을 먹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정훈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가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깨우쳐 주다니요? 저는 장사만 했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겉모습만 봤어요. 정우는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를 보고 저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영수는 미소 지었다. 사람은 알게 되면 달라지잖아요. 그 말이 정훈의 가슴에 새겨졌다. 사람은 알게 되면 달라진다. 맞았다. 그는 영순을 알게 됐다. 준호를 알게 됐다. 그리고 달라졌다. 할머니, 앞으론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 씨 병원비도. 아니에요. 영순이 손을 저었다. 그런 건 됐어요. 사장님이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사장님, 영순이 그를 똑바로 봤다. 사장님은 이미 충분히 해주셨어요. 매일 좋은 도시락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한텐 최고의 선물이에요.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준호를 봤다. 준호도 그를 봤다. 그리고 입을 움직였다. 고맙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을 나오는 길. 정우는 하늘을 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켰다. 가슴이 따뜻했다. 그는 결심했다. 앞으로도 계속 도시락을 만들겠다고. 영순과 준호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정우는 가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는 무언가 더 하고 싶었다. 단순히 도시락을 주는 것 이상으로. 영순과 준호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요일 아침. 정우는 간판업체에 전화했다. 간판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름은 김영순 도시락입니다. 김영순 도시락이요? 네.
따뜻한 밥을 나누는 집이라고 부제도 써주세요. 일주일 후 새 간판이 걸렸다. 김영순 도시락 따뜻한 밥을 나누는 집 크고 선명한 글씨. 사람들이 신기해했다. 왜 이름을 바꿨을까? 궁금해했다. 정우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웃었다. 그리고 매일 더 정성껏 도시락을 만들었다. 영순의 도시락뿐 아니라 모든 도시락을. 그는 모든 손님을 영순처럼 대했다. 정성껏, 따뜻하게. 한 달이 지났다. 가게에 손님이 늘었다. 소문이 났다. 저기 도시락이 정말 맛있다고. 사장이 친절하다고. 사람들이 줄을 섰다. 정우는 바빴지만 행복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순이 왔다. 오후 2시.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휠체어에 앉은 준호가 함께였다. 정우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 준호 씨, 퇴원했어요. 영순이 환하게 웃었다.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요양하래요. 정우는 준호에게 다가갔다. 준호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으로 소리를 냈다. 합니다. 정우는 눈물이 났다. 그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됐어요. 그날 정우는 특별한 도시락을 만들었다.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정성스럽게, 그리고 두 사람 앞에 놓았다. 오늘은 여기서 드세요. 제가 직접 차려드릴게요. 영수는 감동했다. 사장님, 편하게 드세요. 정우는 웃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었다. 영순이 준호에게 밥을 떠먹였다. 준호는 행복한 얼굴로 먹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식사가 끝났다. 영순이 지갑을 꺼냈다. 정우는 손을 저었다. 오늘은 안 받아요. 사장님, 맨날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제 마음이에요. 정우는 단호했다. 영수는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가게를 나갔다. 정우는 문 앞까지 배웅했다. 휠체어를 밀어주며 말했다. 조심히 가세요. 내일도 오세요. 네, 꼭 올게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정우는 생각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옳은 일이구나. 이게 바로 장사의 의미구나.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 그날 저녁 정우는 가게 앞 의자를 하나 놓았다. 작은 나무 의자. 그 위에 쪽지를 붙였다. 누구든 배고프신 분 여기 앉아 계세요. 도시락 드립니다. 다음 날부터 그 의자엔 도시락이 놓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정훈이 직접 만든 도시락. 지나가는 노숙자가 먹었다. 배고픈 학생이 먹었다. 가난한 노인이 먹었다. 정우는 묻지 않았다. 그저 매일 도시락을 놓았다. 사람들이 물었다. 왜 그러세요? 손해 아니에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손해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장사예요. 가게는 더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김영순 도시락을 찾았다. 따뜻한 밥, 따뜻한 마음. 그게 정훈이 파는 것이었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토요일 아침, 하얀 눈이 도시를 덮었다. 정훈은 일찍 가게를 열었다. 오전 6시, 그는 도시락을 준비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오전 8시, 그는 가게 앞 의자를 확인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는 눈을 치웠다. 그리고 따끈한 도시락 하나를 놓았다. 김이 피어올랐다. 하얀 눈 위로 희미하게. 오후 2시, 영순이 왔다. 준호와 함께 휠체어를 밀며. 그들은 이제 매일 함께 왔다. 정우는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추우셨죠? 따뜻한 차 드릴게요.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정우는 도시락을 준비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정성을 들였다. 그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식사를 마친 후 영순이 말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정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사장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발음이 부정확했지만 마음은 전해졌다. 정우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웃었다. 고맙습니다. 두 분도 저한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가게를 나갔다. 정우는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얀 세상. 그 속에서 영순과 준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정우는 가게로 돌아왔다. 창밖을 봤다. 의자 위에 도시락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아직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 김은 이미 식었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누군가 필요하면 가져갈 것이다. 저녁이 됐다. 가게 문을 닫았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의자를 확인했다. 도시락이 사라졌다. 대신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눈에 젖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를 버텼습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이름 없는 누군가. 정우는 쪽지를 품에 넣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하늘을 봤다. 눈이 내렸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가게 간판을 봤다. 김영순 도시락 따뜻한 밥을 나누는 집 눈이 간판에 쌓였다. 하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빛나고 있었다. 정우는 웃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마음은 가벼웠다. 행복했다. 그날 밤 눈은 계속 내렸다. 도시를 덮었다. 가게 앞 의자도 덮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정우는 다시 눈을 치울 것이다. 그리고 도시락을 놓을 것이다. 따뜻한 밥, 따뜻한 마음. 그게 김영순 도시락이 하는 일이었다. 밥을 파는 게 아니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눈처럼 조용히 세상을 덮어갈 것이었다.